저는 이전 영상에서 진씨 가문이 백제를 완전히 장악한 시점을 366년경으로 추정했었습니다. 그리고 370년 진나라 왕맹이 연나라를 멸망시켰다는 기사는 바로 그 진씨 가문과 얽힌 백제의 내부 정세를 모티브로 하여 재구성된 이야기로 추정했었죠. 직설적으로 얘기하자면 진나라는 진씨 가문, 연나라는 백제, 귀족 진씨 가문이 백제의 전권을 차지했던 백제 내부의 권력 변동을 중국의 사가들이 진나라가 연나라를 멸했다는 마치 다른 나라끼리의 충돌처럼 고쳐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진씨 가문이 백제를 완전히 장악한 것으로 본 시점은 366년, 그리고 진나라 왕맹이 연나라를 멸했다는 기사는 370년, 즉 4년의 시간차가 존재하여 시기적으로는 완전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진나라의 진자와 백제 진씨 가문의 진자는 발음만 같을 뿐 한자는 서로 다르죠. 그러나 제 추정대로 이 진나라와 연나라의 역사가 사실 백제의 역사를 분해하여 개작한 것이 맞다면 응당 그러한 차이점들은 존재하게 될 터 저는 제 개인적인 이 추정을 계속 이어가 보려 합니다. 진나라가 진씨 정권의 백제를 의미했다면 이 둘은 어떤 유사성을 가질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생각 아래 저는 백제 진씨 정권과 진나라의 역사를 비교해보기 시작했고 제가 찾은 첫 번째 유사성은 바로 쿠데타였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언급했던 대로 저는 진씨 정권의 그 출발을 쿠데타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진나라의 출발은 후조라는 국가 밑에서 용병으로 활동하던 저족이란 민족이 351년 독립을 하면서 만들게 된 국가로 서술돼 있죠. 기존 후조의 정권을 쿠데타로 장악한 것이 아닌 자립의 형태이기 때문에 국가의 출발을 진씨 정권같이 쿠데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진나라는 건국 6년 만에 쿠데타가 일어나는데요. 부견이란 인물이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고 황제에 즉위한 것이죠. 그런데 이 부견의 쿠데타 왕조는 진나라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왜냐면 먼저 존속 기간에 있어 부견 정권은 385년 부견이 사망할 때까지 총 28년을 이어갑니다. 이것은 진나라 전체 역사 43년 중 65%에 해당하는 기간이며 진나라의 전성기와 그 쇠퇴의 시작이 모두 이 안에서 발생하죠. 그리고 황제 부견이 사망한 이유는 이미 그 쇠락의 정도가 너무 심각하여 국가로서의 기능이 거의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이렇듯 명맥만 간신히 이어가던 진나라는 부흥에 실패하고 결국 394년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다시 말해 진나라 역사 초반에 탄생한 이 부견의 쿠데타 정권은 사실상 진나라 역사 전반을 이끌고 대표했던 성격의 왕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나라의 정체성 또한 이 부견 정권에 둘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볼 때 백제 진씨 정권과 진나라 부견 정권은 그 출발에 있어 쿠데타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키워드는 바로 실세의 존재, 즉 왕이 아닌 다른 존재가 나라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백제엔 진씨 가문이 그러했다면 진나라엔 왕맹이란 인물이 있었습니다. 부견 정권의 그 시작부터 함께했던 이 왕맹이란 인물에 대해 위키백과와 나무 위키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보면 황제 부견은 왕맹을 매우 존경하여 마치 유비가 제갈량을 대하는 것 같았다. 부견으로부터 실권을 부여받은 왕맹, 부견의 정책과 전략의 대부분은 왕맹에게서 나왔다. 그리고 진나라 최대의 라이벌이었던 연나라를 멸망시킨 것도 바로 총사령관 왕맹이었죠. 즉 당시 백제와 진나라는 왕이 아닌 존재가 나라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즉 실세가 따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진나라인 왕맹이 그러했다면 백제의 실세는 진씨 가문 중 정확히 누구였을까? 그것은 이전 영상에서도 언급됐던 진씨 가문의 인물 347년 진씨 정권의 탄생 시점에 등장한 왕후의 친척 조종자평 진정이 가장 유력할 것입니다. 본인의 권세를 믿고 백성들의 원망을 살 정도로 제멋대로 행동했다는 진정에 대한 기사는 그가 진씨 정권을 대표하는 인물이자 백제의 실세였을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나라의 왕맹 역시 제 추정에 의하면 이 진정이란 인물과 무언가 통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왕맹의 이 맹자, 사나울 맹자입니다.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지만 백제 본기에 적힌 진정의 성품에도 사납다라는 기록이 적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진정의 뒤를 이어 진씨 가문의 수장으로 등극했을 내신자평 진고도라는 인물을 보면 백제 본기에선 그를 왕구 진고도라 썼습니다. 여기서 구자는 장인 혹은 외삼촌의 뜻을 가지기에 왕구 진고도라 한 것은 그가 왕실과 외척 관계임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진정이란 인물 역시 혹 당시 이와 비슷하게 불렸던 것은 아닐까? 즉 왕후의 친척인 이 진정이란 이름 앞에도 왕의 외척임을 밝히는 어떠한 수식어가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수식어가 본래 사나울 맹자는 아니었겠지만 중국의 사가들이 이 진정이란 이름은 지우고 남은 수식어에 그의 성품을 참고하여 사나울맹, 왕맹이란 인물을 탄생시킨 것이 아닐까. 다음 키워드는 날짜입니다. 즉 두 국가가 주요 사건에 있어 날짜까지 같거나 비슷한 경우가 있다는 것인데요. 먼저 진나라, 357년 북연의 쿠데타 직후 진나라는 왕맹의 주도하에 급진적 내부개혁이 시행됩니다. 즉 내정과 법제를 정비했으며 이에 걸림이 되는 귀족 세력들을 모조리 숙청해버려 결과적으로 진나라의 모든 권력이 황제 북연과 왕맹 자신에게 집중되도록 하죠. 이렇듯 진나라의 내치가 먼저 안정되자 366년부터 서서히 외부 팽창을 시작하며 급속도로 영토 확장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흐름은 백제 진시 정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죠. 이전 영상에서 저는 진시 가문이 쿠데타를 일으킨 뒤 19년간의 공백, 즉 기록이 없었던 구간에 진시들의 입맛대로 급진적 내부개혁이 단행되고 반진시 세력들을 숙청하며 마침내 366년경엔 백제의 내부를 완전히 평정한 것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백제의 전권을 장악한 진시 가문은 정확히 366년부터 외부로 눈을 돌리는 외부 정치가 시작된 것으로 보았죠. 366년부터 시작된 두 차례 신라와의 외교 기사를 그러한 외부 정치의 시작으로 본 것을 이전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기사들을 살펴보면 그 외부 정치라는 것이 단순한 외교의 성격이 아닌 영토 확장의 성격이었음을 추정할 수 있게 되는데요. 371년 고구려 평양성 침공기사, 고구려의 평양까지 진격해서 그 왕을 전사시켰다는 기록, 또한 일본서기 신공황후 49년조의 남방정벌기사, 이 당시 일본서기의 날짜가 120년씩 앞당겨 조작됐다는 이주갑인상 연구에 따라 본래의 기년으로 수정해보면 이것은 서기 369년 근초고왕 당시의 일, 그 기사의 핵심은 백제와 일본이 연합하여 신라와 가야 및 그 주변국들을 모두 깨뜨렸다는 정벌기사입니다. 물론 일본 서기가 자국 중심의 과장 섞인 허위로 도배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익히 알려진 것이지만 만일 일본의 위대함을 보여주기 위해 거짓으로 이러한 정벌기사를 썼다면 굳이 이를 백제와 함께 이루었다는 식으로 쓸 필요는 없었겠죠. 따라서 다수의 국내 학자들은 369년 일본 서기에 적힌 이 남방정벌 기사는 사실 백제가 주도한 영토 확장 사건을 두고 일본이 주도하여 이룬 것으로 개작했다 보고 있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백제의 고구려 침공기사와 남방정벌기사는 이 당시 백제가 진나라처럼 급속도로 영토 확장을 이루었을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며 366년부터 시작된 신라와의 외교기사는 백제 외부 팽창의 그 첫 신호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당시 백제와 진나라는 쿠데타 직후 일정 기간 내부를 먼저 정비한 뒤 본격적으로 366년부터 외부 팽창을 시작, 전성기를 맞이하는 그 흐름에서 일치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황은 진시 정권과 북연 정권의 멸망 과정에 있어서도 나타나는데요. 먼저 진나라 383년 황제 북연은 약 100만의 군사를 동원하여 남쪽의 동진을 정벌고자 비수대전을 일으켰으나 결과는 대참패로 이어집니다. 전례 없는 대규모 패배로 인해 전국에선 이민족들의 반란이 들끓고 진나라는 이때부터 급속도로 쇠퇴하기 시작하죠. 황제 북연은 그 반란군에 쫓겨 도망치다 끝내 사로잡혀 385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일국의 황제가 반란군에 잡혀 피살된 상황, 이미 이 당시 진나라는 나라의 기능조차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였죠. 그도 그럴 것이 북연의 뒤를 이은 아들 부비는 즉위 1년 만에 또 전사해버립니다. 그 뒤를 이은 두 명의 황제 역시 진나라 부흥에 실패하면서 진나라는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그럼 백제 진시 정권의 마지막은 어떨까요? 저는 이전 영상에서 근초고왕 당시 조정자평 진정, 근구수왕 당시의 내신자평 진고도를 토대로 적어도 이 근구수왕 치세까지는 진시 가문이 장악한 백제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근구수왕의 맏아들이자 다음 왕인 침류왕 때에 와서 또 다른 쿠데타의 흔적이 발견되는데요. 침류왕이 재위 1년 만에 갑자기 사망하고 그 동생이었던 진사왕이 왕위를 차지하게 된 것이죠. 물론 삼국사기에는 죽은 침류왕의 태자가 당시 어렸기 때문에 숙부 진사왕이 왕위를 이었다는 다소 평화적인 서술을 해놓았지만 일본서기 신공 65년조에 기록된 이 당시의 상황은 이것이 쿠데타의 확률을 더욱 높여주고 있습니다. 제 추정대로 기존의 백제는 진시 정권이었는데 여기서 또다시 쿠데타가 발생했다면 일반적으로 볼 때 이전 정권과는 다른 성격의 새로운 정권이 탄생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면 진시 정권이 몰락한 것은 과연 진사왕이 즉위한 이 385년의 일일까? 그러나 진사왕 때의 삼국사기 기사를 자세히 보면 그런 결론을 내리기 어렵게 만듭니다. 진가모를 달솔로 삼고 두지를 은솔로 삼았다.
달솔 진가모에게 고구려를 공격하게 하여 도곤성을 함락 200명을 사로잡았다. 임금이 진가모를 병관자평으로 삼았다. 기사에 나타나듯 여전히 진씨 인물의 활약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정일품 관직인 병관자평에도 오르는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쿠데타 이전 시기의 진씨 정권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시기의 진씨들은 나름의 공적을 쌓아서 점차 승격한 것이 아닌 처음부터 바로 정일품 최고관직 좌평에 임명된 것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사왕 시기의 진씨 인물 진가모는 한 단계 낮은 관직인 달솔부터 시작 그 나름의 공적을 쌓아 승진하는 모습이 보이죠. 즉 처음부터 진씨이기 때문에 무조건 고위직에 임명됐다기보다 그 나름의 능력을 왕에게 인정받아 고위직에 임명되는 정황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왕권이 강화되고 진씨의 위세가 약해진 정황이 아닐까. 또 하나, 쿠데타 이전의 근초고왕과 근구수왕 치세의 관직 임명에는 오로지 진씨들만 언급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진사왕 때의 관직 임명에는 그 직급이 상대적으로 낮긴 하지만 진씨가 아닌 다른 가문이 주요 관직에 임명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그동안 진씨 가문만이 홀로 독점했던 중앙 권력이 서서히 왕을 위시한 다른 가문들에게 돌아가기 시작하는, 즉 진씨가의 위세가 서서히 쇠퇴하고 있는 정황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의 이러한 추정은 다음 왕인 아신앙 때에 와서 더욱 짙어지는데요. 외삼촌 진무를 좌장으로 삼아 병마에 관한 일을 맡겼다. 물론 여기서 외삼촌이란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당시에도 진씨 가문은 여전히 왕의 외척 가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임금이 고구려 침공을 계획했고 진무는 병절보다 앞에 서서 화살과 돌을 무릅쓰며 싸웠다라고 기술돼 있고 이후 아신앙은 이 진무를 정일품 병관자평으로 삼죠. 승진입니다. 이전 진사왕의 시기처럼 처음엔 좌장이라는 직급에서 시작하여 그 나름의 능력을 인정받아 병관자평으로 승진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이것을 그저 보여주기식 승진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바로 이 기사. 만일 진씨가라는 이유로 처음부터 병관자평으로 승진될 운명이었다면 굳이 이처럼 목숨을 내놓고 선두에서 싸우는 모습은 다소 부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또한 이 기사는 진무라는 인물이 백제의 실세였을 가능성도 매우 낮게 만드는 것이며 일개 무장으로서의 행보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두를 좌장으로 삼았다는 부분, 이것 또한 이전 진사왕의 시기처럼 진씨가 아닌 다른 가문의 인물이 고위직에 임명되는 모습, 결정적으로 임금의 혈육인 홍을 백제 최고위직 내신자평에 임명했다는 이 또 하나의 기사는 진씨 가문만이 독점했던 백제 중앙 권력이 선대 진사왕과 지금의 아신앙을 거치면서 왕과 다른 가문들에게 더욱더 분산되기 시작했다는 저의 추정을 더욱 명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왕인 전지왕 때의 기사로부터 그러한 제 추정에 확신을 가지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때부터 마침내 진씨 가문이 최종적으로 몰락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백제 정계에서 진씨 가문이 아예 사라져버린 것이며 바로 이 부분 해씨 가문이 전지왕의 친척이었다는 이 구절은 빠르면 선대왕인 아신앙 때, 늦어도 이 전지왕 때에는 이미 왕비족의 성씨가 진씨에서 해씨로 교체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이 전지왕 시기의 진씨 가문은 최종적인 몰락에 다다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지금까지의 제 추정에 맞춰 진씨 가문의 몰락 과정을 다시 정리해보면 근초고왕과 근구수왕 그리고 침류왕 때까지 정권을 잡고 있었을 진씨 가문은 침류왕 때 일어난 진사왕의 쿠데타 이후 단 한순간에 몰락한 것이 아닌 본격적인 쇠퇴가 시작됐고 아신앙 때를 거치며 지속적인 쇠퇴가 진행되다가 최종적으로 전지왕 때에 와서 완전한 몰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백제 진씨 정권과 진나라는 물론 서로 완전히 일치하진 않지만 그 최후에 있어서도 서로 유사한 시기와 기간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영상에 대한 정리입니다. 저는 그동안 대륙백제 그리고 연나라 시리즈 총 3편을 통해 전연의 역사는 사실 백제의 역사를 재구성한 것, 그 연나라를 멸했다는 진나라 역시 백제 진씨 정권의 역사를 재구성한 것으로 봤습니다. 순서대로라면 다음 영상은 후연에 대한 얘기를 해야겠지만 후연과 그 주변국들 간의 역학관계를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먼저 우선적으로 올려야 할 영상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편은 광개토 태왕입니다.